엘리사와 우물 그 두 번째 이야기. 엘리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불우한 친구들을 집으로 데리고 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갈 곳 없는 친구들에게 잠시 잠잘 곳을 제공해 주려는 목적일 뿐이었다. 그런데 그런 친구가 1명, 2명 늘어나더니 이제는 6명이나 되었다. 겨우 방 2칸짜리 반지하 작은 집. 엘리사와 엘리, 그리고 엘리의 친구 6명. 그 작은 집에 8명이 살기엔 너무나 좁아 보였다. 그래도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30만 원, 방 2칸짜리 집을 구하기란 하늘의 별따기인 시대였기 때문에 엘리는 자신이 믿는 신에게 늘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드렸다. 엘리사는 큰 방과 거실에 꽉 차 있는 엘리의 친구들을 싫어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엘리의 친절이 엘리의 친구들로 하여금 엘리사에게도 친절한 오빠들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었다. 한동안 엘리사의 집에는 다른 여느 집들과는 다르게 웃음소리가 계속 흘러나오게 되었고, 엘리사는 엘리와 그의 친구들 덕분에 부모님 없이 살아가는 슬픔을 어느새 잊고 지내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엘리사네 냉장고는 엘리의 친구들이 동거하게 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텅 비어버리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평일에는 학교에서 나오는 급식이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양식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배고픈 날은 점점 길어져만 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와 그의 친구들은 여전히 엘리사에게 친절하게 대했고 그녀에게 농담을 하며 웃음을 주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그녀의 배고픔을 잊게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점점 오빠들에 대한 원망을 키워갔다. 오빠들이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배고프진 않았을 텐데. 시간이 흐를수록 엘리사의 머릿속은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게 되었고, 이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싫어 머리를 흔들어 없애보려고 애썼지만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날 때면 오빠들에 대한 원망이 더욱 커져만 갔다. 왜 엘리의 친구들은 알바를 하지 않는 걸까? 왜 우리는 엘리가 벌어온 70만 원으로 생활해야 하는 걸까? 날이 갈수록 그녀의 머릿속은 이런 의문들로 가득 차게 되었다. 사실 엘리의 친구들은 아르바이트를 수도 없이 구해보려 애를 썼지만 코로나19 이후로 아르바이트 자리는 하늘의 별따기였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었다. 코로나19 이후로 가게는 문을 많이 닫았고 그나마 버틴 가게들도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엘리의 친구들은 어쩔 수 없이 엘리가 운 좋게 얻은 패스트푸드점 아르바이트로 벌어온 돈에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엘리의 아르바이트비로는 방스에 30만 원과 각종 요금을 내고 나면 고작 20만 원 정도밖에 남지 않을 때가 많았다. 그리고 엘리의 친구들은 캐시를 벌 수 있는 게임을 통해 통신비만 겨우 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매일매일 고달픈 삶을 견디며 살아야만 했다. 하루, 이틀, 열흘, 한 달. 시간이 갈수록 그들은 점점 견디기 힘들어졌다. 엘리의 친구들은 각종 가정폭력으로 가득 찬 집에서 탈출하기만 하면 잘 살 것만 같았던 마음이 배고픔이라는 현실에 부딪히자 우울과 무기력함에 빠져들어만 갔다. 엘리사 역시 부모님의 부재를 느끼지 못하게 해준 오빠의 친구들이 이제는 짐처럼 여겨졌다. 그녀는 어떻게 하면 이런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수도 없이 고민해 보았지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런 인생에서 벗어날 방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엘리의 친구들과 함께 산 지 벌써 3달. 왜 엘리의 친구들은 배고픔을 참으면서도 저렇게 돌아가지 않는 걸까? 나 같으면 배고픔보다는 차라리 맞는 걸 선택할 텐데. 가정폭력을 겪어보지 않았던 엘리사는 도저히 엘리의 친구들을 이해할 수 없었다. 이제 그녀는 엘리의 친구들을 보면서 저러니까 엄마한테 매 맞는 거겠지. 저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어떤 부모가 좋다고 하겠어.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엘리의 친구들은 아주 어려서부터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이들이었다. 너무나 오랜 시간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누구에게도 반항하거나 저항할 수 없었다.
엘리는 그런 친구들을 초등학교에 들어가서야 하나 둘씩 만나게 되었다. 그들은 학교를 보내지 않으려는 부모님 밑에서 나고 자랐지만 교육청에서 이를 이상히 여겨 그들의 가정을 방문한 후에야 겨우 초등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었다. 엘리가 제일 처음 만난 친구는 태민이었다. 태민이는 아빠가 없었다. 태민이의 엄마는 미혼모였기 때문이었다. 태민이의 엄마는 20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태민이를 낳았고 미혼모 시설을 전전긍긍하며 태민이를 키웠는데 그마저도 도움받을 수 없게 되었을 때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비만으로는 태민이를 보통 아이들처럼 키운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태민이의 엄마가 처음 태민이를 가졌을 때만 해도 아직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곁에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태민이를 낳기로 결심했는데 남자친구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태민이가 태어나기 보름 전 태민이의 아빠는 돌연 사라지고 말았다. 아기를 책임질 수 없어. 다음 이야기는 태민이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